자,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은 빈칸 좀 많았고, 각 문제당 또 오늘 여러분들께 문제를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할게요. 대입 파악은 항상 여러분들께 이제 준비를 해 드릴 거고, 글쎄, 주제 문제는 우리가 장문독해에서 가끔씩 보긴 하고, 그 다음에 목적, 주제, 요지, 주장, 제목 중에서, 그러니까 대입 파악 중에서는 난이도가 그나마 가끔씩 3점짜리가 붙는 게 제목 문제입니다. 제목 문제. 물론 우리 장문독해에서 보는 것도 제목이죠, 사실. 3점짜리가 붙는 건 제목 문제 정도가 될 거라서 그나마 이제 주제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주제를 어떤 식으로 제목화할 것인지까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대입 파악이니까 제목 문제 위주로 많이 준비를 해 드릴 겁니다. 물론 주제나 이런 것도 있으면 가져오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다 맞으셨으니까 간단한 구조 위주로만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 첫 번째, 이 문제의 시작은, 이 글의 시작은 문제점 제시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 제시를 대놓고 먼저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제목은 문제점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얘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게 문제다. 환경의 뭐 딜레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적 포인트로서 얘기하면 거기서 끝이야. 근데 이 문제점 제시를 한 뒤에 이 글이 해결책의 방향성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 글에서 주제문으로 삼아야 될 건 누구다? 이 해결책이다 이거야. 해결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으시면서 어디에 포커스? 이 해결책이까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해결책에 좀 포커스를 두고 읽으시면 된다라는 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이 글도 후반부로 갈수록 좀 난도가 있었던 글이죠. 한번 볼게. Invasions of natural communities. 그러니까 자연 공동체 침입이야. 침입. Invasions. 누구에 의한? 비토착의 종이야. 비토착종. 그러니까 원래 살지 않던 종에 의한 자연 공동체의 어떤 침입들이 현재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rate는 동사로서는 평가하다죠. 뭐로써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글로벌 규모의 환경적 문제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비토착종의 침입이 문제래요. 국제사회의 수준으로서의 문제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놓고 첫 문장부터 문제점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loss of biodiversity, 갑자기 생명 다양성의 손실이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우린 지금 비토착종에 대한 자연 생태계 저 공동체의 침입의 문제점이다를 방금 얘기해 놓고선 생명 다양성의 손실의 소재가 나오면 물음표가 띄워주죠. 근데 중간에 대조나 다른 연결사가 없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은 같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생명 다양성의 어떤 손실이 결국 뭐란 얘기야? 비토착종으로 인한 어떤 침입이 이 생명의 다양성의 손실을 일으켰는데 이게 뭘 만들었어? 우려를 만들었다 이거야. 결과. 뭐에 대한 생태계 기능과 따라서 이해, 관계 이해, 이 둘 관계의 어떤 이해가 become 주요 focus, 즉 ecological research, 이 생태학적 연구에서 주요 초점이 되었다. 그치? 지난 20년간. 뭐에 대한 이코시스템 기능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우려를 만들게 되었으며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따라서 어떻게 됐다? 지난 20년간 계속 포커스가 되어왔다. 결국 이 문제점이 지난 20년간 계속 이어졌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문제점 제시입니다. 침입을 통한 뭐다? 생명의 다양성의 손실. 이게 그간 생태계 문제에 계속 이어져 왔던 문제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biodiversity invasibility 하게 되면 이제 이 가설이래요. 이 사람에 의한 가설인데 이 가설이 suggest that 네디아를 시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 가설에 대한 설명을 네디아에서 해줄게 라는 얘기거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하는 설명이 뭐야? 높은 다양성이 증대시켜 경쟁력 있는 환경을, 공동체의 경쟁성 있는 환경을 증대시키며, 또한 and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왔다는 건 주어를 계속 high diversity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생명 다양성이 높아지게 되면 만들어, 그들이 어렵게 만들어, 침입하기 어렵게 만들어. 잠깐만, 침입이 문제점이고 그간 생태계에서의 어떤 우려를 만들게 되어서 20년간 계속 포커스가 되어 왔던 건데, high diversity, 이 가설이 말하고자 하는 건 high diversity가 결국 경쟁성을 증대시키며 동시에 침입을 어렵게 만드는데, 침입이 문제인데 침입을 어렵게 만드는 게 이거래. 됐니?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 거야? 해결책이 나온 거라고. 침입이 문제점이고 그게 다양성을 저하시키는 건데, 가설에서 나온 얘기가 뭐야? 결국 다양성이 높아지게 되면 침입이 돼, 안 돼? 안 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렵게 된다고. 이게 해결책 아니야? 그치?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많은 생명 다양성의 실험들이 has been conducted, 수행되어져 왔어. since 엘턴스 시대 때. 그리고 많은 메커니즘들이 제한되어졌지. 설명하기를. 뭘 설명해? 종종 관찰된 그 부정적 관계, 뭐와 뭐 사이? 다양성과 그 침입성의 사이에서의 그 부정적 관계들을 설명하도록 계속 제한되어져 왔다. 그러니까 부정적 관계라는 게 뭐야? 즉 다양성과 침입성은 서로 대조를 이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eside decreased chance of empty ecological niches, 그러니까 텅 빈 생태학적 어떤 지위 같은 그런 것들의 감소된 가능성 뿐만 아니라 또 증가된 어떤 가능성, competitors, 경쟁자인데 prevent invasion success, 침입의 성공을 예방시켜주는 그 경쟁자들의 증가된 어떤 가능성, 그렇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커뮤니티스들이 이렇게 생각되어져 사용한다고. 뭐를? 자원을 좀 더 completely, 완전하게 사용한다고 해줘.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증가된 어떤 가능성, 경쟁의 가능성, 그러니까 경쟁이 증가됐다라는 건 어떤 특정 종이 그 생태계 전체를 다 침입해서 잡아먹는다는 게 아닌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경쟁력이 가능하다는 거 그만큼 뭐야? 자원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쓰며, 따라서 여기 밑줄 한번 쳐볼래? Limitability invaders establish. 결국 침입자들이 형성하는 능력을 뭐 시켜? 제한시켜버린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해결책까지를 솔직히 further 뒤에는 이제 더 많은 다양성의 공동체들이 결국 뭐로 여겨진다고? 좀 더 안정적이라고 여겨져. 왜? 더 넓은 범주의 어떤 지위들 때문에. 그치? 다 같이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의 내용으로 이어갈수록 이 내용이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오히려 더 내용이 어려워졌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해결책의 포커스로 삼으셔야 될 부분은 어디였다? 하이 다이버시티였다. 그치? 그러니까 높은 다양성이 결국 뭐를? 침입을 막아주게 된다. 제한하게 된다. 이걸 베이스로 삼아서 제목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거기 오답률 보시면 3, 4, 5번이 굉장히 높은 오답률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3, 4, 5번. 1번은 글쎄 carve-out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을까? carve-out. 고3들이 이걸 개척하다, 갈망해라 이 말이거든. 결국 더 텅 비어있는 생태학적 공간들을 더 많이 개척해라, 키워나가라 이런 얘기라서 얘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찾고 싶은 포인트는 뭐라고? 다양성이 침입을 막아주게 된다. 그래서 생태학의 수호자는 뭐다? 다양성이 저항한다, 침입을. 정답? 그래서 2번이었던 거지. 그렇지? 이게 문제점이었고 이게 해결책이었다라는 것만 잘 잡아주시면 어렵지 않게 체크될 수 있는 문제. 모든 것을 다 쥐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species poor ecology의 필수성, 이런 얘기 아니었죠. challenges, 어려움, biodiversity, invisibility, hyper, 이 가설을 검증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가설 검증 얘기가 아니었어요. 가설 속에 있는 해결책을 얘기해 주는 거였지.
다이버시티의 딜레마는 사면초가 어쩔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좀 더 경쟁적이면 경쟁적일수록 덜 안정적이다. 이 얘기인데, 딜레마가 이제 오히려 경쟁적이면 경쟁적일수록 더 어떻게 된다고? 안정화가 된다가 마지막에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5번 아예 반대를 얘기하고 있었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1번 문제는 이제 구조를 위해서, 내용도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글의 구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가져와 봤고,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 문장에 2번도 되게 많이 오답이 나온 문제였는데,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글쎄 2번 자리에 이 투부정사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셨다면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얘가 해석이 뭐뭐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목적성을 얘기하는 거야. 목적. 그러면 위에 문장을 한번 볼게. 소설 이론가들이 흔히 정의를 내려 장르라는 것을 biographical form, 그러니까 전기 형태라는 거죠. 전기 형태가 뭐야 얘들아? 전기문. 한 사람의 업적이나 일대기를 그린 글을 전기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은 장르라는 걸 전기문의 형태로 쓴대. 그냥 아이고. 그게 이 글의 핵심이야. 주제야. 근데 그 전기문은 come to prominence, 지배적이었어. 언제? 18세기 후반, 19세기 때 지배적이었던 그 전개의 형태로서 정의 내리곤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빈칸하기 위해서. as 뭐로서? 문화의 어떤 권위의 전통적 자원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빈칸하기 위해. 말 참 힘들다, 그치? 그러니까 빈칸의 해석이 되더라도 내가 뭘 찾아줘야지?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주셔야 돼. 다시. 그러면 소설에서의 이론가들이 장르라는 것은 뭐의 형태다? 소설의 장르를 얘기해봐. 그럼 얘는 전기문의 형태야 라고 이제 소설가 이론가들은 얘기를 한대. 전기문. 그러면 얘가 얘라고 말을 한대. 정의를 내린대. 뭐 하기 위해서? 빈칸하기 위해. 그러니까 18, 19세기 때 뭐 지배적이었던, 이건 지금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 결국 소설 이론가들이 장르를 전기문의 형태로서 놓은 이유를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고. 목적, 이유. 그치? 왜 전기문의 형태로서 정의를 내렸는지. 빈칸하니까. 빈칸하기 위해서. 요 얘기를 다음 문장. 여러분들이 여기에 누구야 얘? 루컥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잖아. 조지 루컥스.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소설이라는 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야. 디테일하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소설은 추구한다. 어떤 형태를 줌으로써 뭘 추구하냐면 언커버 하기를 원해, construct 하기를 원해. 숨겨진 totality of life. 어디 안에서? In interiorized life story of the heroes. 그의 어떤 소설의 영웅들의 내면화되어 있는 삶의 이야기 속 삶의 어떤 숨겨진 컨세언, 숨겨진 전체성을 커버는 덮는 거니까 언커버는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내거나 구상화시키는 걸 쓸 추구예요. 참 힘들다. 다시. 소설은 영웅의 숨겨진 삶을 어떻게 한다고? 언커버, 드러내거나 구성한다. 그러면 얘 구체화가 얘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 한번 찾아볼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전기문의 형태는 뭘 얘기하는 거야?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냥 쓴 거잖아. 뭐 이순신 장군님 하면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하죠? 문과보단 무예에 더 뛰어났으며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뭐 용맹함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할 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그치? 그런 거잖아. 그게 전기문이야, 얘들아. 근데 소설은 뭐래?
영웅의 숨겨진 삶을 드러내서 만든대, 구성한대. 그럼 전기문은 곧 누굴 얘기하는 거야? 영웅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영웅의 숨겨진 어떤 삶을 드러내거나 구성하는 거야, 소설을. 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한다는 거죠. 즉, 소설의 대부분의 전형적인 줄거리, 플롯은 뭐래? 그 주인공의 퀘스트, 관문이래. 관문이래. 아니, 너 왜, 유찬이 가만히 있는데 왜, 유찬이 보고 웃어? 졸고, 유찬이 너, 쌍꺼풀이 왜 이렇게 진해? 지금 쌍꺼풀이 3cm인데? 아, 무슨, 그러니까, 무쌍인 놈이 쌍꺼풀이 생겼으니까 그런 거지. 피곤했어? 근데 넌 왜, 좀 웃기지 않아? 지금 나 수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네 친구 자고 있는 거 보면서 웃었다고? 그게 더 소름 돋지 않아? 아니, 수업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왜 저기를 보고 쳐웃고 있어, 왜? 코드 골았어? 유찬아, 뭐야? 진실을 말해봐. 무쌍인 애가 쌍꺼풀이 생기고, 난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코까지 골았대? 민차 얘기해줘. MS. 진짜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소설은 뭐라고 얘들아? 소설의 전형적 줄거리는 주인공의 관문이래. 뭐에 대한? 권위에 대한. 그 안에 권위에 대한 관문 같은 거래. 그렇지? 막 이순신 장군이 가만히 있는데 저기 일본에서 원숭이들이 배 타고 오케케 하면서 온단 말이야. 배 12척밖에 없는데 300척을 막 물지르는. 그지? 이런 관문 같은 거야. 따라서 when the authority, 그 권위가 can no longer,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외부에서 발견되지 않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관문 같은 것들이 줄거리의 일부다 이거죠. 그러니 방금 얘기했던 이러한 설명들에 의해서 there are no objective goals in novels. 그러니 소설 안에서는 객관적 목적 같은 것들이 없고 오직 주관적인 목적들만 존재한다 이거야. seeking that, 뭘 추구하는? 법칙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that is necessarily created by the individual. 개인들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법칙들에 추구하는 그런 주관적 목적들만 생겨난다 이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해보면 결국 소설이라는 건 영웅의 숨겨진 삶을 드러내고 구성하면서 어떤 관문이라는 것, 권위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관문을 깨쳐나가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만 담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주관적 목적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주관적 목적의 법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전기문의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의 이론가들이 소설은 전기문이라고 규정짓는 이유가 이건 거라고. 결국 주관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그걸 전기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방금 얘기했잖아. 이러한 설명들에 의해서, 방금 얘기했던 어떤 관문이라는 설명에 의해서는 이 객관적인 목적보다는 주관적인 목적이 좀 더, 주관적인 목적은 뭐 하는 거야? 그 개인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그치? 법칙들. 어렸을 때부터, 그치? 원숭이가 싫었던 이순신 장군님은, 그치? 그 웃기기 소리만 들으면 용맹해져서, 그치? 물리칠 수 있었다. 이런 어떤 개인적 목적.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 전기문의 형태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러니 이런 구별이 crime과 heroism, 따라서 between the 미치광이와 지혜, 이 둘 사이에 대한 구별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순수하게 subjective ones에 있는 것이다. 주관적인 것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 in novel, 소설 속에 말이야. 즉, 뭘 판단해보면 quality나 complexity of individual's consciousness, 그 개인의 어떤 의식의 자질이나 복잡성 같은 것들을 판단해보면 이런 거죠. 글쎄요. 선생님은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 다 해석을 거의 다 해드립니다. 근데 쌤은 항상 그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품에 있어서 너네들도 쌤처럼 다 해석해서 문제 풀어야 돼가 아니라 찝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찝어내는 연습. 방금 한 것도 집에 가서 복습하라는 이유가
내가 집어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다음에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니네가 직접 찝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해석하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유창성을 가르쳐야 된다고 할까? 난 솔직히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라고. 이제 학년이 거듭될수록 단어의 난도도 어려워질 거고 해석력도 더 많이 요구하는 문제들이 생기기도 할 거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단어의 내용을 위의 내용과 동일 소재를 가진 문장을 읽고 내가 그 소재를 그 빈칸 안에 채워넣을 수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 그래서 주관적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 소설이라는 장르를 뭐죠? 전기문의 형태로서 정의를 내린 거죠. 즉 그게 뭐야? 개인의 캐릭터, 성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기문의 형태를 만든 것이다. 그치? 그래서 1번이었고 2번 범죄의 정체성의 의구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틀렸어 소재가. 그치? 3번은 강조하기 위해서 복잡한 구조, 사회적 의식의 복잡한 구조.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주관적 목적을 드러낸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4번 객관적인 구별, 뭐와 범죄와 영웅주의의 어떤 사이에서의 객관적인 어떤 구별을 해내기 위해서 이 두 개를 구별하자가 아니었죠. 5번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면의 자아를 영웅들의 집단적 지성, 영웅의 내면의 자아를 집단지성으로 발달시키기 위해 영웅은 이렇게 자랐으니 너희도 용맹스러워라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전기문의 형태를 왜 소설 장르를 전기문의 형태로 놨는지에 대한 목적. 그게 뭐다? 개인의 성격을 잘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내기 위해. 1번이었습니다. 3번 갈게요. 여러분들 3번도 굉장히 많이 틀리셨는데 이 KG 모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잊지를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는 주말 수업도 이제 마지막 정규 수업이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신 대비입니다. 그렇죠? 각자 일정 오늘 문자 보냈는데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주승이도 받았지 쌤한테? 민채도 받았지? 그래서 그 일정대로 다음 주 주중부터 오시면 되고 어쨌든 쌤이 매주 수업을 2회씩 하면서 빈칸 추론은 꼭 들어있어. 그지? 그리고 이런 함축적 의미 추론도 필요에 따라서 오답률 높거나 이러면 쌤이 다 끄집어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풀게 하는데 항상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곱씹어가면서 계속 말씀드려요. 반복한다고. 근데 이제 정말 바보 같은 게 뭐냐면 내가 이런 문제를 풀다가 내가 잘 안 풀려서 그래 선생님 방식대로 하니까 그래 좀 보이는 것 같네 해가지고 조금 연습하고 어쩌고 해서 좀 단련을 했는데 실전 가서는 결국 지 방식대로 푸는 거야.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일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보 같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그지? 결국 내가 내 실력이 부족해서 와서 실력을 쌓았는데 실전을 가니까 결국 예전에 내 실력으로 푼다? 이러면 좀 곤란해지지. 그러니까 지금이야. 다음은 언제니 우리 정규 수업? 9월 달에 끝나는 친구들은 정규 수업 대신 특정 요일을 잡아야 돼. 내신 대비 중일 테니까. 9월에 주승이는 언제 끝나? 10월. 그래? 보통 다 그때 끝나. 우리 다음 정규 수업은 보통 일찍 끝나는 학교가 아니면 다 10월 달에 할 겁니다. 아마. 그때도 이제 계속 우리가 유형을 반복할 건데 그때마다도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기로 했지라는 걸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접근을 그렇게 하자고. 얘도 마찬가지. 항상 원래는 이 함축적 의미 추론이 나온 지가 한 6년, 7년 정도 됐어요. 문제 유형이. 얼마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21, 22, 23, 24 그리고 앞에 있는 18번 목적,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 5문제가 나왔어요. 21번부터 24번까지는 그래서 원래는 대입학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2, 23, 24만 주제, 요지, 제목 내고 21번에 예를 냅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원래 대입학에 있던 자리야. 그러니까 얘를 첫 번째 뭐를 먼저 가져가자? 주제문을 먼저 가져가자. 얘가 말하고 있는 소재와 특징이 뭐야? 이걸 먼저 잡은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걸 말하는 거야 라는 기준이 세워졌으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저 단어가 됐든 구가 됐든 절이 됐든
어쨌든 저 내용에 대한 함축의 의미에 대한 함축 단어나 구에 사전적 의미를 먼저 아셔야 돼요. 사전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사전적 의미가 이 주제문에 빗대어 봤을 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야? 를 물어보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주제가 뭔지가 먼저 깨쳐지셔야 되겠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 함축적 단어나 구나 절이 말하고자 하는 게 얘를 빗대어 봤을 때 무슨 의미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가볼게. 소재는 뭐였니? 투어리즘이 뭐야? 여행 산업입니다. 여행 산업. 알아두세요. 오랫동안 방향성도 잘 잡고 가야 돼. 오랫동안 여행 산업이라는 건 보여줬어. Huge monster invading the area of indigenous peoples. 토착 사람들의 어떤 지역에 침입을 하는 거대한 몬스터로서 보여줬대. 침입하는 몬스터래. 좋은 거니 나쁜 거니? 나쁜 거네. 그치? 침입하는 몬스터. 뭘 소개하면 introducing. 소개하면서 them. 그들에게 토착민들에게 evils of modern world. 현대 세상의 어떤 악령 같은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여행지에 있는 사람들은 여행객들이 몬스터로 볼 테니까. 그치? 에빌로 보이는 거야. 재작년인가 어머니 아버지가 베트남에 가셨어. 아버지가 이제 40년 동안 하시던 일을 은퇴하시고 여행을 가셨어. 베트남에 갔는데 저기 가셨지? 요즘은 베트남 되게 핫하잖아. 무슨 뭐 나 혼자 산다나 이런 데 많이 나와서 무슨 뭐 어디지 거기? 나트랑? 뭐 아무튼 뭐 되게 유명한 호텔 막 5성급, 7성급 있고 막 다 뭐 거의 막 한국처럼 해놨던데. 되게 잘 해놓고 뭐 맛있는 것도 많고. 그런 데는 그냥 말 그대로 관광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고, 진짜 베트남 현지인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죠. 굉장히 낙후된 시설에 살고 막 그러는데, 부모님께서 아니 베트남 여행 갔으면 뭐 이렇게 20, 30대들이 가는 핫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어디 자연이나 이런 데 관광 명소들은 많단 말이야, 베트남은. 근데 바닷가나 뭐 이런 데 가면 되는데 그 여행 가이드가 그 버스를 타고 그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도 같이 계셨어. 다른 어르신들도. 그 60, 70대 어르신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들을 버스 타고 데리고 가서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되게 못 사는 동네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니네 교과서에 그런 거 나오니? 6, 70년대 우리의 삶.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어떻게 그냥 꾸역꾸역 살던 삶. 막 진짜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았지? 했을 그런 환경. 그런 데를 데려간다는 거야. 뭐 길도 버스에 어느 지점에 내린 다음에 걸어서 그 동네를 방문하게 해.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그럼 가면 뭐가 있냐? 그러니까 막 판자떼기가 뭔지 알아요? 얇은 합성 나무 재질, 이렇게 얇은 거, 판떼기 있잖아. 그걸로 그냥 가려 놓은 거야. 그게 집이야. 그게 집이고, 뭐 어디 안에 들어가면 뭐 어디 뭐 밥 먹을 것도, 밥은 뭐야? 쌀은 많겠다, 베트남이니까. 우린 1년에 1모작 하잖아. 걔네들은 비가 하도 많이 내려서 1년에 3모작을 합니다. 쌀을 3번 걷어들여. 뿌리고 1년에. 그래서 쌀이 희마리가 없잖아요, 걔네. 쌀은.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니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자는데도 변변치 않고 막 이러니까 참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이드가 그런 데를 데려가. 왜? 그 여행객들이 60, 70대 아니야. 그분들 어렸을 때 삶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잖아. 여행까지 다닐 정도면. 그치?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만 해서 여행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가이드가 거길 데려가서 자 보라고. 원래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막 하는데 뭐 애는 많지, 뭐 못 살지, 막 불쌍해, 막 꼬질꼬질하지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어르신들이 옛날 생각나서 뭐부터 나와? 지갑부터 나오는 거야. 아이고 이런 애들 키우면서 뭐 젊은 처자가 막 하면서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막 환전해온 돈 다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도 거기다 엄청 주고 오셨대. 아들한테 용돈 잘 안 줘. 아니 거기다 그렇게 주고 오셨대. 그렇다니까. 뭐하다 여기까지 왔죠? 여행산업.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모던 에빌일까? 생각해봐. 그럼 생각해봐. 걔네들이 뭐 예를 들어 막 $300 받았어.
엄청난 돈이야, 걔네들한테는. 300달러만 받았어. 그럼 이거 걔네, 온전히 걔네 거야? 아니야. 누구한테 가? 다 가이드한테 갈 거야. 그게 간접 팁 아니겠어? 실생활을, 베트남의 실생활을 보여준 다음에. 그지? 그것도 관광이니까. 거기서 나온 돈은 가이드가 또 몇 대 몇으로 나누겠지. 참, 그렇다니까. 영악해. 그지? 어쨌든 마이너스야, 얘들아. 마이너스. 하지만 리서처가 보여줘 왔어. 뭐를? 이건 정확한 방식이 아니야. perceived. 그 여행 산업을 인지하는 정확한 방법이 아니야. 대부분의 장소에서 여행객들은 환영을 해. 그리고 토착민들은 투어리즘을 뭐로 써봐? 패스 오브 모더니티. 현대화가 되는 길로서 보든지 경제적 발달로 보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아직까지 베트남은 그 여행 산업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쌤도 어디야? 필리핀 옛날에 대학생 졸업여행 때 우리 과 같은 동기끼리 가서 했는데 참 한국말도 되게 잘해. 뭐라는 줄 알아? 팁을 가이드가 얘기하길 팁을 1,000원짜리를 많이 바꿔놓으래. 그러면 이제 걔는 1,000원만 줘도 된다. 뭐 서비스를 받았으면 그냥 1,000원 주고 1,000원 주면 떨어진다. 안 주면 계속 붙어 있는다.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딜 가든 화장실 갔는데 소름 돋잖아.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있는데 옆에서 조그만 애가 휴지를 뜯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휴지를 줘. 그럼 그거 받으면 안 돼요. 아니, 여유 있으면 주고 받으세요. 그것도 서비스니까. 원치 않는 수요 없는 공급. 수요 없는 공급이 막 들어와. 받잖아? 그럼 내야 돼. 팁을.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팁을 많이 받은 애들은 이제 그 다음 작업이 뭐냐. 예를 들어 1,000원짜리가 많아. 많이 받아서 한국 사람들한테 많아. 그러면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 법한 곳에 가서 뭐 한 줄 알아? 한국말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로 바꿔요. 1,000원짜리 10개 10,000원짜리로 바꿔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아니잖아. 1,000원짜리 10장이랑 10,000원 한 장이랑 바꾸는 거니까. 저기가 없잖아. 우리는 손해볼 게 없지. 그지? 바꿔줘. 왜 바꿔줘? 걔네들이 자기네 돈으로 환전하러 은행을 가잖아? 그럼 1,000원짜리로 10개로 자기네 돈으로 받는 것보다 10,000원짜리 1개로 받는 게 조금 더 많대요. 많이 받는데. 그거 하려고 저기 하는 거예요. 아주 별의별잖아. 열쇠고리 봐라. 열쇠고리. 어디 사원에서 나왔어? 20개 10,000원. 20개 10,000원. 형아 잘생겼어? 20개 10,000원. 딱 이래. 쌩까. 버스까지 버스 저기 있어. 막 20개 10,000원. 싫어? 30개 10,000원. 30개 10,000원. 이게 거의 다 가잖아. 40개 10,000원. 40개 10,000원. 40개 싫어? 10,000원 싫어? 막 이래. 그러다 버스 문 이제 딱 잡고 올라가려고 하자. 형 50개 10,000원. 딱 그러는 거야. 거기까지 올라가요 진짜. 내려가요. 다운이 돼요. 50개? 50개 10,000원. 알았어 줘봐. 이제 50개를 탁 해가지고 이걸 누굴 줘? 친구들한테 난 다시 팔지. 20개 10,000원. 하면서 이제 안 산 사람 20개 10,000원 하고 내가 과 친구들한테 이제 팔죠. 나 이제 2인 창출, 창조 경제. 그런 게 창조 경제 아니야? 그지? 아무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however 뒤에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지? 참. 요즘은 근데 학생들 참 여행 잘 다니더라. 졸업생들 인스타 팔로우 맺은 친구들 졸업생들 보면 대학생 되니까 저기 이제 파리 올림픽 한다고 막 에펠탑에서 막 이러고 있고 즐거워. 참 그래. 여자애들이 여행 간 사진들 많이 올리는데 남자애들은 맨날 축구하는 사진. 다 커도 똑같아. 그지? 또 벗이야. 하지만 플러스이긴 한데 그러한 어떤 발달들이 항상 더블 엣지 소드야.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어. 양날의 검이야.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투어리즘이 프로그레스, 플러스도 의미하지만 대부분 얼스 또한 뭘 의미하게 돼? 로스 오브 트래디션. 전통의 손실이나 문화의 어떤 유니크니스 같은 걸 손실하는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해.
즉 이런 게 전부 다 마이너스지. 유니크의 손실, 트래디션, 전통의 손실 이런 거. 그리고 물론 there are examples. 이런 예시도 있어. 이런 거 몰라도 돼. 문화적 오염. 이거 하나만 알면 되겠다. 그치? 뭐 vulgarization 뭐 아는 친구 있어요? 포니포크 컬처. 이게 뭐냐면 그런 거야. 이제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니 뭐 한국 민속촌에서 쇼하시는 분들처럼 니네가 살아가니? 살고 있니? 그러지 않잖아. 그지? 뭐 학교 가야 된다고 막 집신 막 말고 이러고 있지 않잖아. 니네. 그지? 아, 그렇잖아. 그런 거야. 포니포크 컬처. 옛날엔 이렇게 살았다라는 쇼 같은 문화인데. 몰라도 돼. 아무튼 이런 예시들도 있어. 즉, 그러한 어떤 특징들의 어떤 배경들이 종종 다소 로맨틱하지. 좋지. 그리고 어떤 이전, 만연한 어떤 어덴티스리, 진이, 진짜의 어떤 생각이기도 하죠. 좋은 생각이야. 자, 그러니, 이상적으로는 존재해야만 해. 자, 필자가 무슨 단어 쓰고 있니? 주제문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뭘 썼어? should를 썼어요. 그치? 그러니까 주제문 판단이 여기서 필자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온다고. 해석해봐. 뭐라고 해야 돼? should exist. 존재해야만 합니다. 뭐가? 고대 문화가 존재해야 돼. for modern consumer. 현대 어떤 소비자들이 to gaze at. 응시도 해보고,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기도 하고, 심지어 step into for a while. 잠시 동안 거기에 한번 발걸음도 들여다보고, 그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고대 문화 같은 것들이 존재해야 돼. 뭐 하면서? traveling or holiday.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고대 문화 같은 걸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야. 방금 얘기했던 이것이 뭐란 얘기야? 케이지 모델이라는 거지. 케이지가 뭐야, 얘들아? 사전적 의미로. 동물원에. 우리를 케이지라고 해. 그치? 그래서 우리 모델입니다. 라는 거야. 우리 모델은 뭐야, 그러면? 우리 모델은 어떤 곳을 얘기하는 거야? 가둬두는 곳이야. 뭘 가둬둬? 고대 문화를 가둬둬야 되는 곳을 얘기하는 거야. 디스가 방금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받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것은 케이지 모델입니다. 그럼 케이지 모델이란 건 뭐야? 고대 문화. 누구?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들여다보기도 하고 스텝인트 안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고대 장소를 케이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아, 잠깐만. 이거 물어본다는 거. 컨슈머가 그러니까 뭐야? 누가 소비자야? 누굴 소비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행 산업의 컨슈머는 누구야? 여행객들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들여다보고 들어갈 수도 있는. 그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럼 케이지 모델엔 뭐가 있어야 돼, 얘들아? 케이지 모델은 뭐여야만 해? 고대 문화가 존재해 있어야 돼. 그치?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preserving, 보존하는 거야. 과거의 문화를 원래의 형태로 소비를 위하여. 그럼 여기 소비가 뭐야? 여행객들이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여행객의 어떤 소비를 위한 원래 형태의 어떤 과거 문화의 보존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케이지 모델인 것이다. 라는 얘기였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2번은요. 지역 문화의 유산을 회복시키는 거야. 내가 오랫동안 무시되어져 왔던 지역 유산? 이런 거 없었잖아. 그치? 제한시키는 거야. 대중의 접근을. 아니. 오히려 들여다보고 스텝 인투 들어가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된다고. 이걸 제한하는 게 아니죠. 4번은요. confining. 국한시키는 거야. 여행 조사를 진정한 어떤 문화 전통 쪽으로의 그런 연구를 국한시키는 거야. 아니, 이런 얘기 아니야. 유지시키는 거야. 예산을 문화 정책이나 규제 같은 것들에 대한 예산을 예산 얘기 아니었고 돈 얘기 아니었죠. 원래 형태의 어떤 대중문화, 고대 문화가 그대로 존재해 있어야 하는 곳. 그게 케이지 모델이었다. 그런 거죠. 우리나라 북촌 한옥마을이라고 아세요? 서울에 한번 그런 데 가보셨나? 가까운데 인사동도 있고 해서 되게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찾는 관광명소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한옥마을 같은 거 볼 게 많지 않으니까 거기 가서 서울 가서 많이 구경하고 막 인스타에 올리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약간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인데 한옥마을이 쫙 펼쳐져 있어. 진짜 예쁘긴 해. 사진 찍기도 좋고. 거기 그 근처 그 한복 대여하는데 한복 빌려 입고 가가지고 막 예쁘게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 좋아.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한옥마을이 거의 절반은 숙박업소, 외국인들이 이제 그 호텔 같은 데 안 가고 그런 데여서 한국 좀 느껴보겠다 해서 막 그런 데 가보기도 하고.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런 데 많이 가잖아. 그거랑 반은 진짜 사람이 사는 곳이래. 그냥 진짜 실거주민들. 근데 생각해봐. 외출하려고 집 대문을 쫙 열었는데 외국인들 막 관광 온 사람들 잔뜩 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좋진 않겠지. 그지?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키도 막 나처럼 커. 막 큰 사람이 막 와가지고 여기 한옥 예쁘다. 뭐가 있지? 이렇게 보면 개 무서울 거 아니야. 안 그래? 마당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관광지인지 사는 곳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보면 누가 좋아해? 안 그래? 최악이지, 최악. 3번까지 했네요. 그렇죠?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4번도 빈칸 추론이었고 빈칸 추론의 내용의 속성 4번을 참 잘 푸셨네. 상위 개념에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for example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상위 개념, 하위 개념입니다. 빈칸 문장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죠. For these individuals. 그럼 어디 사람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빈칸합니다. 그 빈칸하다라는 것에 대한 하위 개념이 얘가 되는 거야. 호주인에 대한 설명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호주인들의 속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빈칸을 유추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빨리 가볼게요. 개인의 속성은 moderate the relationship with behavior. 이 행동의 관계를 완화시켜주는 개인의 특성을 self-efficac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관계를 완화시켜주는 개인적 특징들, 말 어려워. 또는 이렇게도 말하는데 판단, 한 사람의 능력, to accomplish certain level of performance. 그러니까 특정 수준의 수행 능력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해내는 거. 그게 self-efficacy. 뭐 그렇대요. 사람들은요, high sense of self-efficacy.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효능감이죠.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어려운 목표들을 may be outside the reach of the average person. 그러니까 평균 사람들에 도달할 수 있는 밖에 있을지 모르는 어려운 목표들. 그러니까 너 언제 왔니? 지금 온 거구나. 너무 자연스럽게 있었네. 그래. 반가워, 승민이. 너 어떡할 거야? 이거 3번 연속이야, 이거. 결석, 지각. 그치? 이전 건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야. 최근 3번 이래. 그러지 마, 알았어? 첫 번째가 이 파자마 파티 때문에 내가 각인이 돼 있어. 지난주 오늘이었나? 그지? 눈도 부어가지고. 자, 여기 봐. 그러니까 평균 사람이 도달할지 못하는 그 밖에 있을지 모르는 어려운 목표들을 막 셀프 에피커스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운 목표들을 추구한다. 또 strong sense of self efficacy 또 높은 사람들 따라서 자기 효능감 높은 강한 사람들은 maybe more willing to step outside 밖에 나가려고 해. 기꺼이 문화적으로 처방된 행동들 그러니까 뭐야 문화적으로 처방된 행동들이라는 건 다수가 하는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런 것들을 밖에 기꺼이 나가려고 해. 남들 하는 거 안 해. 홍대병 걸린 애들. 그치? 난 뭐 걸그룹 안 들어. 나는 뭐 싱어송라이터가 쓴 노래만 들어. 막 이런 거. 그치? 홍대병 걸린 애들 노래가 그런 거 되게 많잖아. 내가 그랬어, 내가. 나는 가요 안 들었어. 알지? 헤비 메탈. 항상. 와우! 막 이런 거. 한마다 이런 거, 그치? Father, wow! 뭐 이런 거만 들었어. 그러면서 뭐 했냐? 이 큰 등치가 이어폰 딱 꽂고 막 뒤에서 친구랑 같이 CD 플레이어 그 CD 틀어놓고 이랬어. 쉬는 시간에 애들 막 뛰어놀 때 나는 친구랑 같이 이거 좋지 않냐? 일렉 소리, 드럼 소리 들으면 막 이랬어. 제대로 홍대병 걸렸지. 그래서 막 요즘도 노래방 가면 내가 하도 많이 들어서 요즘 노래를 부르지만 그
또래들이랑 노래방 가면 막 쿨노래. 니도 아실 거야. 요즘 어른들이 많이 들으니까. 선생님 또래들이 많이 들을까. 막 쿨. 선생님들 들었던 막 그 댄스 가요들 있잖아. 코요테 막 이런 건 하도 사람들이 많이 불러서 내가 많이 들어서 따라 부르는데, 아,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방에서 부르잖아? 사람들이 날 멀리해. 요게, 아니, 노래 가사에 이게 없으면 노래가 안 되니까. 이게 꼭 들어가야 돼. 뭐, 아무튼. 너무 멀리 왔네요? 다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처방된 걸 기꺼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 뭐, 임무나 목적을 시행하기 위해. for which 어떤 성공이 보여져. probably 그럴듯한이라잖아. 그러니까, 이미 붙었으니까 될 것 같지 않은. 이 말이야. 그치? 주요 사회적 행위자들, 환경 속에서의 사회적 주된 대부분의 행위자들에 의해 될 것 같지 않은 것으로서 성공이 보여지는 그런 것들의 목적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처방된,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행동은 step outside, 나가려고 한다. 아, 그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뭐야? 자기 효능감 높은 사람들이 얘기하네. 그치? 남들이 하는 거 안 하는 사람. 근데 그 예시가 호주 사람인데 요거 해석을 잘 하셨어야 돼. 사실 요게 내용 파악은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근데 요게가 되게 중요해. 예를 들어 호주 사람들은 지지한대. endorse. 뭘? 톨퍼페 신드롬이라는 걸 지지한대. 이런 거 나오면 당황하지 마. 그냥 몰라. 그냥 신드롬이구나. 근데 이 말이 시사한대. 아까도 서제스트 나왔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에 대한 걸 시사한다는 얘기는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네디아로 해줄게. 그러니까 포피라는 퍼피? 강아지 아니야? 뭐 아무튼 여기선 뭐지? 뭐 풀떼기 이름이거든. 아무튼 어떤 포피든 outgrow the others in a field 한 분야 안에서 다른 애들보다 outgrow 이거 계속 나오잖아. 한 단어 앞에 out라는 접두사가 붙게 되면 능가를 의미한잖아. outnumber 뭐야? 수가 더 많다의 동사잖아.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자라는 포피들은 한 분야에서 will get cut down, 잘려나가는 거야. 다시 말해, outachiever, 더 큰, outgrow한 포피들을 얘기하는 거지. 과도하게 성취한 사람들은 결국 실패할 거라고. 잠깐만. 호주 사람들은 저 신드롬을 지지한대. 저 신드롬의 얘기가 뭐야? 야, 오버하면 잘려. 알았어?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자라면 잘려. 즉, 과도하게 성취한 애들은 실패한다고. 그러니까 뭐야? 저 신드롬 뭐야? 나대지 마. 니네한테 한 얘기 아니야? 나대지 마. 나대면 잘려. 알았어? 이거야. 근데 그걸 지지하는 게 호주 사람이래. 근데 봐봐. 인터뷰나 관찰 같은 것들이 말하는데, 시사하는데, 뭐를? High self-efficacy Australians whose, 잠깐만, 강조구문이야? 높은 자기 효능감의 호주인들입니다. 뭐 하는 것이? Step outside this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 이러한 문화적으로 처방된 행동들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자기 효능감 높은 호주인들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평균 이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실제로. 말이 웃긴다. 결국, 잠깐만. 호주 사람들 자체가 오버어치브한 사람들은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걸 지지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뭐 한대? 그 평균치보다 더 달성하려고 뭐 한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지? 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시, 즉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결국 무슨 얘기야? 평균. 결국은 평균 밖의 행동을 보인다. 이 말을 해줘야 돼. 그치? 평균 이상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치?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호주인들을 얘기를. 그러니까 호주인들은 이 신드롬, 더 하면 잘린다라는 얘기.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기 효능감이 높은지라 스텝 아웃사이드 하려고 한다. 평균치보다. 그치? 그럼 그걸 말하고 있는 문장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거든. 오답이래. 정답이 뭐야? 1번부터 볼까? 자기 효능감은 쉽게 정의될 수 없다. 정의에 대한 얘기 아니었고, 문화가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 뭐에? 행동에.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는 뭐야? 호주 사람들의 지지하는 생각이 결국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뭐에? 개인의 행동에. 그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 그래서 2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높은 호주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 생각조차 호주 사람들은 그 이상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호주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지하는 신드롬에 호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왜? 호주 사람들은 오버어치버 하려고 하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지? 3번.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하기 전에. 높은 자기 효능감은 호주인들의 전형적인 퀄리티다. 쌤 이건 왜 안 돼요? 그 얘기 한 거잖아요. 뭐가 없니? 여기에서는 호주인들의 전형적인 저기가 셀프 에피커시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요 다음에 호주인들에 대한 얘기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게 전형적인 자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셀프 에피커시가 높은 사람들을 싫어한다, 실패한다, 잘린다 이런 표현이잖아. 이게 전형적인 거지. 근데 그거마저도 이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호주인이라. 그치? 그걸 설명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설명이 되면 안 되죠. 그죠? 부족한 거죠. 오답이 제일 높았던 것일 거고. 그래서 reaction from the community. 이 공동체로부터 어떤 반응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이거는 완전, 그치? 소재가 다 맞지 않네요. 그래서 내용 파악에 비해서 사실 보기가 난도가 있었던 문제였다는 거. 그치? 그게 우리가 본 4번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은 순서 추론이었죠. 얘도 한번 보시면 얘는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쌤이 여기서 시사하고 싶었던 바는 맞다. 오답률이 높았던 보기를 보면 4번이었어. 4번. 4번이 뭐부터 시작한 보기야 얘들아? C부터 시작한 보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B가 먼저냐 C가 먼저냐를 놓고 20% 이상의 친구가 C를 먼저 두었다는 얘기잖아 결론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사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C의 힌트는 디스애널러지였고 B의 힌트는 앞의 내용으로 말하자면 in this way A번은 연대지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힌트가 박스글에 대한 내용을 누구로 잡느냐 였는데 그래서 이 C번에 대한 얘기에 이 비유라는 말에 대해서 좀 비유란 뜻이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문제를 쌤은 선택한 거였고 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막 어렵거나 이런 점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비유라는 건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박스글의 내용의 마지막 내용을 애널러지로 받으려면 이 마지막 내용에 비유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내용을 비유로 보셨다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치? C번을 먼저 선택하신 친구들은. 그치?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결국 비유라는 건 결국 뭐야 얘들아? 예를 들어 정규는 돼지 같아. 이 말 자체가 아니야. 내가 왜 핑계를 대고 있지? 난 돼지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돼지 같아라는 건 몸집, 먹는 습성, 그치? 왜 갑자기 슬프지? 그러니까 뭐 이게 비유잖아 결국, 그치? 그러니까 비유. 비슷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 얘가 얘야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그치? 근데 이 마지막 내용이 비유인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이 얘기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기술적 창조가 훌륭한 연장이다. 연장이면 더 길이를 늘리는 거다. 몸의 연장, 우리의 유전자가 만든 몸의 연장인 것이다 라는 말은 그냥 사실이야. A는 B다. 정의야, 정의. 그렇지? 얘는 비유가 아니라 정의야.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 이거를 비유로 잡으신 게 오류였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게 5번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C번을 헷갈려 하기에는 B가 너무 정확했어. 뭔지 알지? 그치?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보시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주목을 했대. 옷이라는 게 연장된 피부고 바퀴가 연장된 발이고 카메라나 텔레스코프가 연장된 눈이다라는 것을 얘기했대.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킨 게 얘죠. 얘는 구체화가 일반화가 된 거죠. 기술적 창조가 결국 훌륭한 연장, 몸의 연장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우리는 기술이라는 것을 뭐로서 본다는 연장된 몸으로서 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마지막 내용을 똑같이 말한 게 in this way를 통해서 B번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B번이 먼저 나와야 되는 생각하셔야 되고, A번은 뭐 글쎄요, 우리의 껍데기의 블루프린트, 이 단어는 또 무슨 단어죠? 블루프린트.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청사진이라는 표현을 써. 청사진이 뭐죠? 한국말이 중요해 또. 청사진이 뭐 할 때 쓰는 말이지? 독도? 봄? 도면. 도면. 맞아. 도면에서 쓰는 그림을 청사진이라고 해. 그러면 도면이라는 건 예를 들어 집의 도면은 내가 집을 하나 설계하는 데 있어서 도면에 그 설계도를 그리는데 그건 아직 안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라는 사진의 청사진의 도면을 그걸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그림을 청사진이라고 해. 미래의 그림. 알겠니?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 껍데기의 미래의 그림은 spring from, derive from, come from. 똑같은 단어. 오케이? 어디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이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뭐를? 우리 조상들이 만들거나 심지어 상상해 본 적 없었던 그런 무언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기술이 우리 몸의 연장선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부연 설명으로서 전혀 A번 맞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B번의 마지막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누구였냐? 이거였죠. 결국 기술이라는 게 man, 인간을 into 뭐로 바꾸는 거야, 얘들아? 슈퍼맨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슈퍼맨이다라는 것은 정의니? 아니지. 이게 뭐야? 비유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비유였던 거야. 그래서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는 뭐였다? 놀라운 어떤 외골격. 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술들이 외골격이다. 어떤 외골격? 인간을 슈퍼맨으로 바꿔주는. 이게 비유죠. 슈퍼맨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게 디스애널러지. 근데 이 디스애널러지에는 flow, 오류가 있다. 즉 연장된 그 동물의 연장된 커스튬, 의상은, 그러니까 외피는 is a result of their gene, 그들의 유전자의 결과물이다. 외피, 껍데기, 가죽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동물들은 물려받지 기본적인 어떤 청사진을, 뭐에 대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청사진을 유전이니까 물려받아.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야. 오케이? 그런 껍데기, 털, 가죽 이런 게 없어. 물려받은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껍데기의 청사진, 미래의 사진은 결국 우리의 어디서부터 온다? 마음에서 오게 되니 연장된 걸 갖다 붙이고 쓰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 그게 이 글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B, C, A.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해석을 다 가져가서 문제를 풀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 풀 때는 정확한 해석보다는, 물론 해석이 필요한 문장들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우린 기본기를 닦기 위해서 문장 연습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셔야 될 거는 유창성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알겠지? 내가 얼만큼 핵심적인 내용을 잘 찝어서 같은 말로 연결지어 그 빈칸을 채울 것인지, 그치? 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마지막 6번. 자, 6번도 제일 많이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인데, 글쎄 2번이라고 해서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번이 심지어 오답률이 제일 높죠? 그죠? 왜냐하면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2번과 4번이 차이점이 있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왜 일로 가? 2번과 4번의 차이점이 있니? 그 어떤 2번,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시간 시시때때로. 4번, 조절하지 않는다. 마켓 폴스에 조절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조절되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이 아니야. 근데 2번이 너무 조절되지 않는다란 말보다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 좀 더 직설적이기 때문에 애들은 저걸 많이 찍었을 거야, 진짜. 그래서 오답률이 제일 심지어 높기도 한 겁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비록 대부분의 여러분들 그 홀세일하고 리테일하고 구별 잘 안 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도매는 말 그대로 생산 직후의 상인들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매는 리테일, 소매는 뭐냐면 그냥 가게를 말합니다. 오케이? 기본 상식을 좀 말씀드린 거야. 대부분의 소매상의 어떤 가격들은 설정되어집니다. by 리테일러, 가게 주인, 그치? 가게 주인에 의해서. 근데 이것이, 즉 가게 주인이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이 의미하진 않아. 동그라미 쳐. 빈칸 문장에 포함된 이런 표현도 많잖아. This does not mean that. that year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부정문이야.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빈칸의 방향성을 부정하는 거거든. 그치? 그걸 생각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 그렇다고 해서 이 설정을 이렇게 한다 해서 이러한 가격들이 빈칸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얘기야. 그 설명이 뒤에 이어지죠. 특정 날에 우리는 알게 돼 that 모든 제품들이 가지게 된다. 특정 구체적인 가격 프라이스 티켓을 어디에? 그 제품에. 그렇죠. 우리 뭐 어디 뭐 슈퍼 요즘 슈퍼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죠. 편의점이지 뭐. 편의점 가면 그 표딱지 있잖아. 그렇지? 그거 다 정찰제잖아. 그렇지? 하지만 이 가격들이 may differ from day to day. different. 달라져. 날마다, 주마다 달라지게 돼. 그렇지? Price that the farmers get from the wholesaler. 도매로부터 농부들이 얻게 되는 그 가격은 is much more flexible. 유동적이라고. 잠깐만. 이 두 번째 문장부터. 야, 우리는 알게 돼. 제품이 가격표가 붙은 거. 근데 이 가격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바뀐다고. 이 얘기하는 거야. 날마다, 주마다 바뀐다고. 달라진다. 그게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치? 바뀐다. 근데 뒤에 보면 농부들이 도매에서 얻은 가격은 훨씬 더 플렉서블하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날마다 가게에서 달라지는데 도매인들은 더 달라진다. 이 말인 거야. 플렉서블이 무슨 뜻이야? 상황에 맞춰 바뀔 수 있는 이야. 그게 융통성 있는 이고 구부러지기 쉬운 이고. 그렇지? 그 얘기잖아. 날마다 더 심하다 이거야. 도매는. 뭐보다? price that retailer. 가게 주인이 소비자들한테 부과하는 가격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가격보다 더 많이 플렉서블해. 결국 계속 변동한다는 얘기야. 자, 나 할 얘기 다 했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할 얘기 다 했으면 뭐야? 빈칸에 뭐 들어가야 돼? 가격은 뭐 한다? 변한다. 근데 변한다는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가격들은 변합니다. 날마다 주마다 변합니다. 근데 does not이 붙었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고정된다가 들어가야지. 그치? 고정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해야 그게 바뀐다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할 얘기 다 했고 예시 한번 들어볼게. 빨리 가볼게. 날씨가 안 좋아. 이건 뭘 이끌어? 풀 포테이토 그라스. 감자의 흉작을 이끌어. 그러면 그 가격이 슈퍼마켓 주인이 have to pay their wholesaler for potatoes. 여기까지. 슈퍼마켓 주인, 그러니까 리테일러가 도매상인들한테 지불해야만 하는 뭐에 대한, 감자에 대한 지불해야 되는 그 가격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그치? 왜? 100kg씩 사던 거 50kg밖에 못 얻는데. 근데 똑같은 가격 받을 수는 없지. 도매상 입장에서는. 가격 올려받아야지. 그치? 그리고 이것은 will reflected, 반영될 거야. 어디? 가격한테. 누구? 가게 주인들이 누구한테? 포테이토에 대한 표시하는 거야. 누구한테? 그 가게한테. 그러니까 표딱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 맨날 뭐 태풍 온다, 뭐 장마다 어쩐다 이러면 식물들이 다 이게 엎어지고 하니까 가격, 채소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치? 그런 거겠지 뭐. 그치? 날씨 안 좋아지면 바뀌어요. 따라서 이러한 가격들은 반영이 되는 거야. 뭐? 수요 공급. 이 얘기도 이제 나오다 보니까 보기에 뭐가 나왔어? 수요 공급 나오죠. 1번. 찍은 친구들 많단 말이야. 윤겸이 아랫입술을 깨물어. 너야? 수요 공급의 관계를 정말로 반영하지. 어떻게? 더 넓은 시장 for potatoes. 이 감자에 대한 더 넓은 시장성 속에서 이 수요 공급의 관계를 반영하는 거지. 이런 가격들을.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영을 하니까 비록 그들이 do not change in the supermarket from hour to hour, 시시때때로 슈퍼마켓에서는 그걸 변화시키지 않지. 갑자기 오늘 태풍 뭐 종다리가 왔대. 태풍 온다네? 갑자기 100g당 1,000원씩 받던 거 100g당 2,000원씩 받아. 그러면 안 되지. 시시때때로 바꾸면 안 돼. 슈퍼마켓에서는 그렇게는 안 바뀔 거야. 그럴지라도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의 변수들을, 수요 공급 속에 있는 지역의 변수들을 반영하기 위해 막 태풍 왔어? 비 와? 또 바꿔야겠다. 비 그쳤어? 다시 이러진 않는다. 슈퍼마켓에서. 그지? 그럴지라도 they do change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하긴 해? 바꾸기는 해. 어떻게? 반영하기 위해서. underlying 기저하고 있는 상태. 전반적인 그 제품에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수요와 그 물건의 어떤 전반적인 제품, 생산에 기저하고 있는 조건은 반영한다고. 그래서 그런 게 의문적으로 바꾼 사람도 있어. 태풍 오지도 않았는데, 장마 오지도 않았는데, 작년 이맘때면 장마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과일 달아. 채소도 싱싱해, 요즘. 근데 장마 오지도 않았는데, 뭐야, 장마철인데 왜 장마가 안 오지? 하면서 의무적으로 올리는 상인들도 있어요, 진짜. 지금쯤, 작년 이맘때쯤은 가격 올라야 돼. 그래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물건에 반영은 한다 이거야. 자, 그러면 2번이 왜 틀린지 아시겠어? 2번? 이러한 가격들이 may not change. 그러니까 고정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고정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맞는 얘기잖아. 그렇지? 뭐가? 시시때때로. 이게 틀린 거지. from hour to hour 때문에 틀린 거야.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여기 나오잖아. 어디야? 어디 있어? 여기. 그러니까 비록 소매상인들이 슈퍼마켓 안에서는 시시때때로 그걸 바꾸지는 않겠지만 그 변수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근데 변화는 시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저하고 있는 조건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시시때때로가 여기서는 틀린 거죠. 시시때때로 바뀐다는 걸, 바뀌지 않는다는 것, 즉 고정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hour to hour 틀렸고 오버타임이 들어가야죠. 오버타임. from hour to hour가 아니라. go up. 이러한 가격이 나쁜 날씨 때문에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올라가죠. supply and demand의 원칙이 반영이 되잖아. 되는 거야. 근데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니까 반영이 안 된다가 되는 거야. 야, 수요 공급 법칙이라는 게 뭐야? 많이 생산됐어.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졌어. 근데 찾는 사람이 적어. 그럼 어때? 싸게라도 팔아서 이거 이게 덤핑이래. 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싸게 뭐 1+1이라도 해서 많이 있으니까. 근데 희소성의 가치 얼마 없어. 근데 찾는 사람들 엄청 많아. 수요가 많아. 비싸질 수밖에 없지. 그게 이거잖아. 날씨가 안 좋아. 감자가 흉작이네. 찾는 사람 많아. 가격 올려야지. 그치? 그래야지. 지금 선생님이 당연한 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찾는 사람? 수요? 공급? 이러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책 읽자. 알았지? 책 읽자. 그 뭐지? 까먹었다. 우리 아들 요즘 6학년 필독도서 그 여름방학 때 읽는 책 있는데 만화책 중에 그 뭐인데 누구의 무슨 이름이 있어. 무슨 나리의 뭐 경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책 꼭 보세요, 제발. 자, 4번이 왜 정답이야? 적응한다, 조절한다고는 시장의 힘, 이게 뭐야? 수요 공급이잖아. 시간에 걸쳐 수요 공급의 시장의 힘에 조절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된다는 거니까 바뀐다 의미가 되는 거야.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성, 시장의 힘, 이 시장의 힘에 의해서 조절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절이 되지, 적응이 되지, 그러니까 바뀌는 거겠지. 그렇지? 날씨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감자 가격이 바뀌는 것처럼. 그치? 날씨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조절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 적용이 되는 거죠. 조절이 되는 거죠. 4번. 이러한 가격이 변할 수가 없어. 농부들이 어떤 능동적인 역할이 있어. 농부들 잠깐 한번 나왔다고 또 여기에 꽂히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했다. 까지 해서 오늘 6번 문제까지 오늘 마무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구문에는 155번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2개 파트 할 거고 문장 개수는 많이 없습니다, 오늘.
이번 주 주말은 여러분들 그 거시기 뭐야? 내신 대비 자료 주는 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않게 결석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 왜 지금 얘기야? 너의 스케줄에 관심 없어. 네가 뭘 하든. 네가 유찬이 잠자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관심이 없어 난.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지를 모르는데 가? 안 간다고? 좀 어디 간다고 하지 않았어? 얘들아, 필통에 커트칼이 있는 친구 있니? 뾰족한 송곳이나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친구 없어? 숨이 안 숨이 천식약 있니? 없던 병 어디 유럽이라도 한번 갔다 오지. 어디 한번 좀 뭐 필리핀이라도 한번 갔다 오지 그래. 1박 2일로. 이 새끼야. 갔다 오지 그래. 뭐라고? 내 진짜. 수업을 촬영하고 있어서 더 큰 욕은 할 수는 없겠네요. 자, 일단 촬영 끝나고 잠깐 얘기하자. 알겠지? 윤규, 저기로 알았지? 일단 끝나고 바로 저로 가면 돼. 복사실로. 알았지? 복사기 한 2시간 틀어놓고 상담해야 되겠다. 비명 소리가 안 나오게. 갑자기 또 숨이 안 쉬어져. 자, 오늘 도치랑 대동산. 갑자기 훅 들어오네. 어떻게 수업 중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뭐 쑥 들어오네 그냥. 와, 충격인가 이런 게? 너무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 여기 재밌었어? 재밌었어. 혹시 뭐 부모님이랑 같이 쉬는 거야? 어디 왜 이번 선배들 졸업할 때 같이 졸업하지 왜? 수능도 그냥 봐버려 그냥 뭐 1년을 더해. 정시로 가버려 그냥. 어때? 그거 괜찮겠다. 100일 남았어 이제, 그지? 100일도 안 남았구나 이제. 수능 460일 정도 남으신 거예요 다들? 수능까지? 460일 아주 많이 남았다 윤겸아, 그지? 460일이면 아유 신나네. 잘 쉬다 와, 알지? 진짜 쉬려고? 근데 진심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전포고를 할 수가 있어? 진짜야? 이게 진심이야, 유찬아? 그래? 잠깐만. 오늘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수업하면 되니까 오늘 기절을 시키면 토요일날 일어나니까 오늘 기절 시키면 토요일날 일어나겠지? 그때 바로 와서 수업 들으면 되겠다. 오늘 복장 그대로, 알겠지? 일단 복사실에서 잠깐 봅시다.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도치랑 대동사인데요. 먼저 대동사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면 이제 대신 쓴 명사라고 해서 앞에 쓰인 명사가 단수는 왜 곱씹지? 정신 차려. 너 왜 그런 말 했어 나한테 진짜? 너 진짜 너무 섭섭하네. 쉰단 말을 알았어. 강사 16년 인생 처음이었어. 쌤,
이번 주 저 못 와요. 왜? 내신 전주라 좀 쉬나? 다시. 그래서 대동사라는 건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의 반복, 그러니까 또 쓸 건데 그 반복을 피해서 쓰는 게 대동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비동사라든지 일반 동사라든지 조동사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 영어에서 3대 동사가 이 3개 동사죠. 그래서 비동사가 뭐냐? 일반 동사는 이제 수에 따라서 do나 does, 시제에 따라서 앞에 동사가 과거면 did를 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문장의 동사가 똑같이 반복되어서 쓰였을 때 이 동사들이 쓰여진 걸 보시면 된다. 대신 이제 대동사는 첫 번째 앞문장을 첫 번째 보셔야 되겠죠. 앞문장에 쓰인 동사를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 그 대동사가 포함된 문장의 주어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일반 동사나 비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수일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에 맞춰줘서 잘 쓰고 있는지 이제 그걸 보셔야 되는 게 이 대동사의 특징입니다. 대동사를 가장 많이 쓰는 구간이 어디냐면 주어 역시 그래라는 표현도 있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o 동사 주어, neither 동사 주어와 같이 앞에 있는 문장이 긍정문이면 so를 쓰죠. 부정문이면 neither를 씁니다. 동사의 대동사에다가 부정, 긍정을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 역시 또 그래. 긍정문일 때는 so, 부정문일 때는 neither나 혹은 no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동사 주어의 형태로서 써줘서 뒤에 있는 이 주어와의 일치를 통해서 수일치도 해주시고 앞에 있는 동사가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인지 판단해서 얘를 맞춰서 써주시면 되는 게 대동사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가장 전형적으로 구문으로 많이 쓰이는 구문이고 일반적인 문장에서도 앞에 있는 문장의 반복을 피할 때에는 이렇게 대동사를 대신해 쓰기도 합니다. 이따 문장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도치란 말 자체가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사 주어의 패턴을 도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치를 그냥 도치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도치는 이제 뭐를 나타내는 이 강조를 나타내는 어법적 표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쌤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어법 얘기하면서 많이 강조드리는 게 영어에서는 자리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의 패턴들이 기본 자리로 매김을 해야 그걸 영어의 문장이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문장의 한 구성 요소가 앞으로 뛰쳐나갔다는 얘기는 이미 문장의 자리를 거스른다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얘들아, 이 문장 강조된 문장이야 라는 걸 시사하는 거야. 어법적으로. 그걸 이제 도치라고 해. 그러니까 문장의 한 요소가 강조가 됨으로써 나 이 문장 강조된 거야 라는 표시를 해주는 어법적 표시가 도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어 동사의 순수 위치만을 바꾸는 도치는 딱 하나의 경우. 예를 들어 뭐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전명구 같은 패턴 이따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 포인트로서 하나 되고, 이 위치만 바꾸는 도치 말고도 의무문 어순의 도치가 있어요. 이따가 보도록 할 겁니다. 의무문 어순이라고 하면 쌤이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are you, do you, can you, have you. 아이고 칸이 좁다. you는 이제 쌤이 상징적인 주어로 쓴 거고, are you 뒤에는 보어가 나올 거고, do you나 can you 뒤에는 원형이 나올 거고, have you 뒤에는 pp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의문문 어순의 도치가 이루어지는 건 또 다른 경우가 있다. 이건 이따 문장 보면서 쌤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지? 지금 여기 칸이 너무 좁아서 이따가 문장 나올 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이 155번부터 그 159번부터 158번까지죠. 네 문장 먼저 볼 건데, 대동사라면 어떤 동사를 받아서 얘가 쓰고 있는지, 오케이? 혹은 도치가 일어났다면 어떤 강조어구 때문에 도치가 일어났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강조어구 4개도 쓸게요. 뭐 부정어라든지 목적어나 보어라든지, 또 하나가 only 플러스 부사라든지, if 생략이 있거든요. if 절에서 if 생략,
요거는 이따가 쌤 이거 잘 안 보이나? 이 네 가지는 이따가 문장 보면서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어떤 포인트인지 네 문장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분 먼저 들어갑니다. 시작. 윤겸이 뭐 하고 쉴 거야? 주말에? 생각하지 안 해봤어? 계획도 없구나? 피구나? 윤겸이 질문 있다고? 제인데 아직 그러면 뭐야? 왜? 빠진 계획을 한 거야? 와 제이구나. 나도 이따 복사실에서의 계획을 짜놔야겠다. 근데 ESFJ거든? 다 봤나요? 자, 55번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은 우리가 이제 많이 본 문장들이죠. Present moment, 현재의 순간이 does not exist in them. 그 안에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neither does the flow.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시간의 흐름도 역시 아니야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neither라는 것 자체가 앞에 있는 부정문을 얘기하고 exist가 본동사인 do, does, did를 말하며 flow가 주어니까 수일치가 또 세 개 포인트를 다 봐야 되네. 단수까지. 그치? 그래서 does가 맞게 쓰였구나 라는 걸 뭐 한눈에 보신다면 뭐 너무 잘하시는 거고. 그치?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156번. People under hypnosis. 이 최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generate, 만듭니다. 더 많은 기억들을 than 뭐보다 they do in normal state. 그들이 평소 그러는 것보다. 그런다는 얘기는 뭐야?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렇지. generate의 일반 동사기 때문에 역시 do, does, did. 앞에 they를 주어로 쓰고 있으니까 복수인 do를 쓰는 거. 전혀 위화감은 없네요. 그지? 잘 있습니다. But 하지만 이러한 회상들이 are as likely to be false as true. 사실만큼이나 거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TV에 연예인 나와가지고 막 최면술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막 소파에 연예인 눕혀놓은 다음에 막 최면 걸고 막 그랬어요. 그걸 막 방송에 내보냈어요. 유치원생으로 막 돌아가가지고 막 선생님이 저를 손 잡고 막 때려요. 막 이런 얘기를 막 요즘 같아서는 수사 들어가야지, 그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막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지? 우리도 꿈꿀 때 그러잖아.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상황들이 막 놓이기도 하잖아. 쌤은 가보지도 않았던 미국 고등학생 그 강당 체육관에서 체육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최근 꿈이었어, 최근 꿈. 근데 이제 흑인 한 명이 발로 차고 총기를 난사해서 내가 그 총기 반대편으로 도망치는 꿈을 꿨어.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그 뉴스도 그런 게 나왔었나? 최근 그런가? 아니, 뭐 그게 영향을 받았을까? 뭐 받았겠죠, 뭐. 그지? 어디 뉴스 들은 이야기, 영화 같은 거 본 이야기. 그런 게 내 간접적 경험이 되는 거잖아. 그치? 얼마나 무서울까? 그 막 미국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 막 그런 연습도 하잖아. 오늘 민방위 했었잖아. 우리 알아? 우리 민방위 왜 하는 거야?
우린 아직 휴전 국가잖아. 종전이 아니야, 얘들아. 휴전이야. 쉬는 거야. 쉬는 거. 전쟁이 쉬는 거야. 언제든지 포탄이 날라와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기가 무슨 막 진짜 무슨 심하게 볼 때는 여기가 우크라이나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안 그래? 근데 웰컴 투 코리아 뭐 장난 아니지, 그렇지? 2036년에는 서울 올림픽도 개최할 예정이라는데? 아, 예정이 아니라 그 뭐야? 유치권 호소하는 거. 그거 한대. 나 몇 살이니? 2036년이면. 지금 24년이니? 지금에 12살을 더하면. 니네 몇 살이야? 그래도 30밖에 안 되네? 니네 12살을 먹어도 30밖에 안 돼? 아, 니네가 30이라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지, 그지? 아, 그렇겠구나. 난 몇 살이야? 54? 54이야, 얘들아. 54. 54. 뭐, 54, 뭐. 니네한테 그래. 54. 54 한참 젊을 때죠. 인생은 60부터라는데. 뭐. 아직 태아네요, 태아. 뭔 개소리야. 자, 여기 봐. 계속 갑니다. 시은 내시면, 나 그때 뭐 하고 있을까? 원장하고 있을까? 그럴까? 무슨 원장 할까? 로키 영화. 이거 뭐지? 이거 누구 이름이지? 무슨 신의 이름인데? 그치? 이거 개소리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요일만 되면 내가 이렇게 잡소리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자,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이거예요. 이거 온리 플러스 부사야. 온리 플러스 부사. 그러니까 온리가 등장할 때에는 많은 경우의 몇몇 경우의 수도 없습니다. 온리 명사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걔를 주어로 보시고 오직 주어만이 동사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온리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사라는 그 범주가 뭐 단어 자체가 부사인 경우도 있고요. 혹은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치사 명사구가 있을 것이고 또 혹은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좀 얘는 주의하셔야 될 게 only부터 부사까지가 이제 강조어구고 지금부터가 이제 주절을 여러분들이 도치시켜야 돼요. 어떤 문장으로? 의문문어순의 도치가 그 뒤에 이뤄줘야 되는 거예요. 얘 가지고 도치시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접속사 절까지가 그 부사 범주, 강조되는 부사 범주죠. 그래서 너희도 지금 보시다시피 only 다음에 정보가 반복되어질 때에만 can the possessor turn. 지금 뭐 나오니? 조동사, 주어, 원형 나오고 있죠. 그렇죠? 맞게 쓰인 겁니다. 얘는 s 붙일 필요도 없죠. 조동사 뒤에 있는 동사니까. 그렇지? 무조건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반복될 때에만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바꿀 수 있어. 뭐를? 사실을. 어떤 사실? 자기가 알고 있다. 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into B로 something socially valuable like social recognition, prestige, notoriety, 악명성과 같은 이런 무언가로서 turn A into B야. 또 나왔네. A를 B로 바꾸다. 오케이?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인정이나 특권이나 악명과 같은 어떤 사회적 가치 있는 무언가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야. 자기가 그 정보를 혼자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다른 의도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158번. 이 퍼포먼스에 관한, 수행 능력에 관한 정보는 can be helpful, 도움이 될 수 있어요. Not only to 명사에게 뿐만 아니라 but also to 명사에게 이따가 병렬 구조도 할 거지만 이런 not only but also 같은 구문도 같은 모양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참가자에게 뿐만 아니라 어떤 참가자? Who does not win or place. 승리를 하지 못했거나 어떤 위치를 하지 못한, 그러니까 어떤 랭크가 되어 있지 못한 이런 참가자에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도움이 될 거래. 그럼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결국 승리하고 자리를 잡은, 그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니까 일반 동사를 받았다. do에다가 those는 얘들아 주격 관계 대명사의 동사니까 선행사랑 일치시켜야죠. those는 복수니까 does가 아닌 do로 써준다. 얘도 맞게 쓰였습니다. 이렇게만 해석하시고
하셨다면 잘 하신 거고 159번부터 61번 세 문장 역시나 1분 좀 더 볼게요. 1분 좀. 세 문장 한번 유심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치사 명사구가 해줄 수 있는 품사의 역할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전치사 명사가 할 수 있는 품사 누구죠? 형용사랑 부사밖에 없습니다. 동사 앞에 전치사 명사가 있다라는 것은 주어가 아니란 얘기야 결국. 그지? 배경이고요. 그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치사 명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들, 그러니까 전명구나 접속사절과 같은 이런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전명구나 접속사절 같은 것들이 오면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치를 바꾸는 도치, 주어 동사의 위치만을 바꾼다. 요 도치가 일어나고요. 보통 요 동사 자리에 많이 나오는 패턴이 이제 자동사 패턴이죠. 자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있다라는 표현 쓸 때 이제 lie라든지 go나 come, stand 뭐 이런 단어들 많죠. 그래서 happen, occur 이런 동사들의 자동사 패턴들이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만을 바꾸는 도치가 일어난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수준에 뭐가 있다? 우리 비동사 전명구랑 같이 해석할 땐 있다라고 해석하셔야죠. 있다 금식의 어떤 이동에 있습니다. 그 이동은 뭐로 만들어진 누구에 의해서? 쿵이나 나니와 같은 어떤 부족, 개인 부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끔씩 하는 이동의 그 가장 단순한 형태가 있습니다. 어디에? 뭐 하기 위해? 방문하기 위해. 그 개인의 어떤 트레이딩 파트너, 교류를 하는 어떤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다른 밴드나 빌리지에. 그게 아주 자주 일어나는 가장 단순한 수준의 이동이다. 여행이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160번. 각각의 딸 세포가 자식 세포를 얘기하죠. 자식 세포는 더 작아요. 내 뭐보다? 엄마 세포보다 더 작아요. 부모 세포보다. 그래서 X4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죠?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각각의 자식 세포들은 성장해요. 뭐 할 때까지? 그 자식 세포가 become large 할 때까지. 누구만큼이나? 엄마 세포가 그러한 것만큼이나. 그러니까 엄마 세포가 large 했던 것만큼이나 자식 세포가 클 때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아,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건 large라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비동사가 온 것이니까 맞구나. 그리고 쌤, 여기에는 s 붙여서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데 얘는 왜 과거형으로 쓰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가 그거야. 엄마 세포가 자식 세포였을 때 컸었던 것만큼이나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엄마 세포는 이미 큰 상태잖아. 과거에 자식 세포였을 때 컸던 것만큼이나 자식 세포가 클 때까지는 계속 자랍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형식 동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was 맞게 쓰였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6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61번은 we don't know, 우린 몰라요. What ancient Greek music
sounded like. 우리 what과 like로 끝나는 의문사는 how의 의미로서 치부하기로 했죠. 그래서 어떻게 고대 그리스 음악이 들렸는지는 우리 잘 몰라요. 왜냐하면 there are no examples of it. 그 그리스 음악의 예시들이 없다 보니까 뭐 쓰여져 있는 형태나 notated, 알려진 형태로서 뭐 예시가 없으니까. nor 이라는 부정어가 강조됐기 때문에 우리 자연스럽게 지금 문장의 어순이 어떻게 되니? has it survived? has pp가 나온 겁니다. 의문문 어순. 오케이? 부정어 강조는 의문문 어순 놓치죠. 여기서 말하는 부정어는 뭐 지금 no도 나왔지만 never나 뭐 not 같은 거, not only 같은 거, 뭐 이런 다양한 형태들의 부정어도 있겠지만 hardly 같은 거, 거의 뭐뭐하지 않다. 뭐 seldom 역시나 마찬가지. rarely나 barely. scarcely 거의 뭐뭐하지 않다의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요 6개 정도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부터 동사 근처에 쓰이면 부정문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얘네들을 부정어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빈칸 문장에 얘네들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치? 그러니까 부정어 판단이 서지셔야 글의 방향성, 정답의 방향성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정어, 또 도치될 수 있는 조건의 부정어는 얘네들도 충족된다. 그러니까 구두적 형태로도 살아남은 게 아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음악에는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몰라. 근데 그 옛날에 그 되게 유명했던 밈 있지 않았나? 그 뭐지? SNL에서 나왔던 거? 만화. 고대 그리스 신화 이야기. 만화로 한 거. 너 때문에 분위기를 다 망쳤어.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살리지요. 뭐 했더니 막 하프랑 뭐 기타 소리도 나고 그러던데. 그럼 다 인간의 상상이죠. 그죠? 실제로는 이렇대요. 자, 162번부터는 우리 병렬 구조 얘기할 건데 잠깐 병렬 구조 이 얘기만 좀 얘기합시다. 병렬 구조는 잘 봐. 등위 접속사가 기준이 돼야 될 거야. 162번부터 오늘 170번까지만 할 겁니다. 그리고 쌤이 준비한 교재는 180번까지인데 주말에는 그 독해 문제 하나 더 하고 10문장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신 기간 전에 마지막 수업에 딱 끝나는 거니까 이제 내신 끝나고는 뭐 할 거냐면 쌤이 이제 EBS 교재 있지? 거기에서 나온 어법 문제들 있지? 거기에 있는 거 이렇게 문장화가 돼 있는 거 그것도 같이 이제 쌤이랑 같이 볼 겁니다. 알겠죠? 그때는 쌤이 준비한 거 가지고 또 추가 문제풀이 할 거. 그러면 끝이야 얘들아. 그거 10월달 중순까지 하고 10월 중순부터 11월 좀 하다 보면 또 기말 준비야. 그지? 그럼 기말 대비 끝나자마자 한 4타임인가 정도 정규 수업하고 니네 예비 고3이야.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겨울방학이야 그럼. 그지? 그러니까 내가 여름방학 때 내가 니네들한테 찡찡댔던 이유를 알겠지. 그러니까 여름방학도 이렇게 그냥 눈 깜짝할 새도 아니야.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빠른 건 뭐야? 눈 감을 새. 미안합니다. 아재가 되다 보면. 그러니까 여름방학도 사실 그렇게 뭔가 대단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야. 근데 이 몸뚱아리라도 편한 시기에 뭔가 내가 좀 더 자극을 계속 줘야 이 자극을 가지고 2학기를 살아가는 거거든. 2학기 끝나면 겨울방학이야. 수학과학 빨리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영어가 그 아이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영어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바빠요 2학년 때. 뭐씨 한 것도 없는데 예비고3 이래요 진짜. 니네가 또 그 선배가 되잖아. 나 또 쟤네 1학년 애들 또 2학년 올라오면 또 걔네들한테 그 말 해줘야 돼. 그거 막 미치겠어 막. 여기가 막 고구마가 막 한 30개 박혀 있어 여기에. 사이다로도 안 돼. 맨날 내가 그러니 막 내신 전주 주말에 쉬겠다는 얘기를 나한테 딱 하는데 숨이 쉬어져 안 쉬어져? 갑자기 어떤 질병이 생겨. 안 그래? 막 고구마가 뭐야. 한 2달 참은 변비 같은 느낌이야. 자, 여기 봅시다. 우리가 병렬 구조할 때는 등위 접속사가 항상 기준이 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렬 구조를 말할 때는 이 등위 접속사 4개 가지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기준으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품사와
모양을 맞춰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병렬 구조를 상상하셨으니 그러니까 동사만 떠올리시겠지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까 어디 있었죠? 뿐만 아니라 여기 not only to 명사뿐만 아니라 but also to 명사에게도 이런 것처럼 전치사 명사구가 반복된다라는 걸 not only but also의 저 상관 접속사라고 하거든. 저런 접속사들의 구문들을 통해서 모양을 맞춰주셔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병렬 구조 문제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풍사 병렬도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특정 동사를 두고 이 동사에 to가 붙었니, ing가 붙었니, ed가 붙었니, s나 es가 붙었니, 혹은 동사의 원형이니와 같은 이런 모양의 이제 밑줄이 쳐져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고. 뭐냐면, 이 밑줄 친 모양의 동사 모양이 등위 접속사 앞에도 존재하네? 하니까 맞아.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병렬 구조는 1차원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야. 이제 고3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가셔야 되냐? 물론 있을 거야. 그와 같은 모양도 있을 것이며 또한 이 같은 모양 말고도 또 다른 모양이 하나 더 있을 거야. 이따 문장 보면 알아. 그러니까 그 또 다른 동사의 모양과 일치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 같은 모양끼리 그냥 일치시키고 끝낼 거냐 이 싸움인데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돼.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앞에 있는 문장에 동사 2개가 있으면 그 동사의 주어를 찾아주셔야 돼. 그러니까 결국 주어 찾기야. 그러니까 이 동사의 행위가 앞에 두 동사의 주어 2개도 있을 거이니 이 앞에 있는 주어의 동사와 일치를 시켜야 돼. 두 번째 나온 주어와 동사를 일치시켜서 걔와 일치를 시켜야 돼. 그 싸움이거든 결국 병렬 구조는. 고1 문제처럼 그냥 앞에 그냥 띡 있으니까 맞네 하고 넘어가시는 거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수능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야. 알겠어? 병렬 구조가 나온다면 분명 2개 이상의 동사의 모양이 있을 것이고 그 2개의 동사의 주어가 누군지를 판단하셔서 그 동사가 행한 그 주어가 행한 그 동사의 모양과 일치를 시켜주시면 된다. 또 말이 어렵다. 그치?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이해하신 친구들은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162번부터 165번까지 먼저 4문장 먼저 실시해 보도록 할게요. 이분들입니다. 어떤 주어의 동사랑 일치시켰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고! 162번의 밑줄 친 decide의 동사는 첫 번째 decide의 원형을 썼다라는 건 might here이라는 동사랑 일치시킬래? 아니면 또 다른 동사 모양 누구 있니? catches 아니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동사 모양 두 개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들을지 몰라 노래 하나를 라디오에서 처음에 that 동사 나왔어. 주격과 먼저 catches의 주어가 누구니? 얘잖아, that이잖아. that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가 이 that의 주어, catches의 주어일 거야. 그러면 선행사가 first time for radio on song. 명사가 전치사 때문에 3개까지 확장됐어. 그러니까 얘 셋 중에 하나가 이 catches의 선행사야. 주어라고. 오케이? 그럼 볼까? 보자. 첫 번째 갑니다. 우린 들을지 몰라 노래 하나를 처음에 사로잡는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그리고 결정할 거야.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는 거라고. 결정할지 몰라. 혹은 결정하는 이런 의미야. 그러면 catches의 주어부터 빨리 찾자. 누구니? 우리가 결정하는 거니? 아니면 catches의 주어 누구니? first time이니? No. radio? 우리의 사로잡는 게 radio야? 아니 그에 있는 뭐? song이야, song. 그치? song이 캐치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관심을. 그치? 그럼 song이 우리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걸 결정 지어줘. 노래가? 아니지. 뭐 끄덕거려. 주말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내 말을 좀 들어줘. 그러니까 말의 억양에 반응을 하지 말라고. 알았어? 뭔지 알지? 뭔가 대답할 타이밍이라서 대답한 건데 눈에는 초점이 없어. 네가 한 말은 다 맞아. 준비했으니까 그랬겠지. 노래가 관심을 잡고 우리가 그걸 좋아한다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좋아한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라디오에서 노래를 듣고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노래를 듣고 나 이거 좋아하네. 그지? 라고 우리가 결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hear과 병렬 구조라서 맞게 쓴 겁니다. 오케이? 163번 갑니다. evaluate는 누구랑 병렬 구조일까? stand라는 to stand라는 모양도 있고 또 누구도 있니? 없네. 이 thinking process는 ing 아닙니다. 얘는 process 꾸며준 그냥 수식어일 뿐이야. 딱 하나밖에 없다. 누구? stand의 병렬 구조. to의 반복은 뭐가? to 생략 가능하다. 그치? 그래서 원형만 나올 때도 있다. 그래서 원형과 to 부정사는 병렬 구조의 모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럼 ability가 주어로 쓰이고 나머지 수식어란 얘기인데 본동사 어디니 얘들아? 여기 있죠? 얘가 본동사였습니다. 오케이? 그럼 정리해보면 우리가 stand, 서 있어. high on the ladder. 사다리 위에 높이 서 있어. 어디? normal thinking processes. 이런 어떤 평범한 어떤 사고 과정, 생각 과정에 있어서의 사다리의 높은 곳에 서 있는 우리의 능력과 evaluate, 평가하는 능력. 왜 우리가 생각하는지, as we are thinking,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는 그 능력이 진화적인 어떤 진화적인, 이 마블은 놀라운 일을 얘기하죠.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라는 얘기죠. 사고 과정에 우리가 높은 곳에 서 있으려 하면 또 우리가 왜 생각하는지를 사고하는 그 평가하는 능력 자체가 진화적인 요소의 놀라운 결과물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evaluate는 stand와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 맞게 쓰였다.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164번은 어렵진 않았죠. 그죠? remember 아니겠어? stayed 아니겠어? 요거 얘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 주, 동 쭉 가시면 컴마 8가 여기 stayed와 병렬 구조. 누구야? 그룹의 행위 1, 그룹의 행위 2, and 그룹의 행위 3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made는 과거 동사로서 쓸 수 있다 보니까 A, B 그리고 C 요것만 잘 잡으셨다면 made도 맞게 쓰였다. 해석은 어떻게 되니? 우린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 그룹이 3시까지 일을 하도록 머무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차가운 피자를 먹으며 가까스로 데드라인을 make 했다는 얘기는 뭐 지켰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행했다. 어떻게 마감 기한을 지켰는지 그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165번. 디스커버스의 이제 병렬 구조를 찾아줘라는데 이제 지울게요. 이거. 디스커버스는 앞에 있는 누구? bears와의 병렬 구조 아니겠니? 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근데 다른 동사 모양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자고. 스톤헨지의 존재는 만들어졌어. 사람들에 의해서. 글쓰기가 없이.
글쓰기가 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톤헨지의 존재가 bears, 낳습니다. 조용한 testimony, 그러니까 검증, 조용한 검증을 낳았습니다. 뭐에 대한? 이 to 명사에 대한 and to 명사에 대한 둘 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의 규칙성에 대한 어떤 검증을 조용히 낳아줬고, 또 to see behind the immediate appearance, 즉각적인 어떤 외형 뒤에를 보기 위한 인간 생각의 어떤 능력의 검증을 조용히 낳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discover deeper meaning in events, 사건들 속의 깊은 의미들을 발견해내는 게 스톤헨지의 존재니, 베어스와의 병렬 구조가 디스커버스라면, S 붙은 모양끼리 만들어줄 거라면, 그럼 디스커버스의 행위자도 누구란 얘기야? 얘란 얘기잖아. 그치? 근데 존재가 사건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거야? 존재가 발견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발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건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거니까 인간 마음의 능력을 수식해주는 수식 to see 1번, 얘의 병렬 구조 to discover 병렬 2번. 그치? 그래서 to 생략해서 원형으로 써주시는 게 맞겠죠. 그죠? to를 써도 되고요. to discover나 그냥 discover로 쓰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원형이었습니다. 체크해 두시고 마지막 5문장 볼게요. 166번부터 170번 다음 페이지까지거든요. 거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고!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Selective Exposure부터 볼게요. 선택적 노출이죠. 노출은 심리적 개념입니다. 선택적 노출이 says people seek out, 주어 동사 나온 거 보니까 내 생략이구나. 그치? 사람들이 seek out information, 정보를 추구한다라고 말해. 무슨 정보? conform to, 무엇을 순응하다, 따르다죠. 그들의 현존하는 믿음의 체계를 따르는 그러한 정보를 사람들이 추구한다 말하는 심리적 개념이 선택적 노출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치?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이게 선택적 노출이죠. And the boy, 그리고 피하는 거야. 정보를. 어떤 정보? Challenges those beliefs. 그러한 자기네들의 믿음을 이의를 제기하는 정보는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으면서 요걸 좀 캐치해내셨다면 펀치라인이 뭐야? Information that conforms to existing belief system. Information that challenges those beliefs. 요 반복을 여러분들이 깨차셨다면 avoid의 동사의 포인트는 누구랑? 어딨어? seek out과의 병렬 구조가 이루어지셔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체계는 추구하고
자기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들은 뭐하고? 피하고. 그렇지? 요 얘기니까 추구한다 그리고 피한다. 그 얘기가 이 글의 핵심이 되셔야 되겠죠. says는 앞에 있는 이 말한다라는 게 개념이 말하는 게 아니라 개념의 내용을 말해줄게 아까 suggest와 같은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says는 개념이 주어기 때문에 개념이 피하는 게 아니죠. 그죠? 선택적 노출이 피하는 게 아니죠. is와의 병렬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seek out. 그래서 avoid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167번. 세포가 성장한 뒤에 the proper size, 적절한 크기로 성장한 뒤에 그의 메타볼리즘이 신진대사가 변하게 돼. 뭐함에 따라? 요건 잘 보셔야 돼. 이더를 여러분들이 봤으니까 이던 첫째 뭐가 기준이야? 5월이 기준이 돼야 되니까 prepares to divide matures야. 그러니까 prepares and matures죠. 그렇죠? 그래서 요 either A or B가 한 세트고 and는 당연히 differentiates, shifts into specialized cell. 이거 한번 볼까? 그의 세포의 신진대사가 변하게 돼. 세포가 뭐함에 따라? 나눌 준비가 되고 성숙해짐에 따라. 그리고 구별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구별하다 into 뭐로? specialized cell. 그러니까 특정화, 전문화되어진 그런 세포로 구별이 되어진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신진대사가 변해서 뭐가 되는 거야? 신진대사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질대사가 특별한 세포로 변하게 되니까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구별할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shift로 보셔야죠. 근데 뭐로 됐든 간에 s가 붙었으니까 상관은 없네요. 그렇죠? 근데 정확한 동사는 shift랑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 168번. 연구진들은 takes the response. 반응을 취해요. 뭐로부터? 샘플 그룹. 그 샘플의 그룹으로부터 반응을 취하고요. 계산을 합니다. 얘들아, 계산하는 거 누가 하는 거니? 연구진들이 하는 거잖아. 그럼 행위자가 정확히 일치했으니까 takes랑 병렬 맞춰주시면 되니까 s 맞춰주시면 됩니다. 얘는 뭐 다른 비교할 만한 저기가 없네요. 동사의 모양이. 그치? plot onto the spider chart. 그 스파이더 차트 위에다가 플롯, 여기서 플롯은 명사로 쓰이면 줄거리, 아까 나왔던 거, 동사로 쓰이면 나타내다. 의미를 계산하게 됩니다. 169, 170 마지막 합시다. 대부분의 영장동물학자는 믿습니다. 뭐라고? 유인원들이 얻었다. 자기네들의 큰 뇌를 뭐 하기 위해? to help them, 돕기 위해. 그들이 communicate하고 manipulate 하는 거야. 누구를? 그들의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그 동료들을 다루기 위해. 그치? 다루는 걸 돕기 위해 큰 뇌를 얻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매행위 동사 목적격보 1, 목적격보 2니까 뭐 투부정사로 쓰든 원형으로 쓰든 모양은 동일하죠. 그래서 원형으로 맞춰주시면 된다. 170번. 직원들이 또한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 have는 누구랑 했니? 언제 의존해야 될지, 그들의 어떤 조직의 정책, 이 조직의 정책에 언제 의존을 해야 될지, 그리고 cause of ethics, 코드는 법전 같은 걸 코드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윤리적 법정. 이런 것들에 언제 의존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며 have discussion with coworkers or managers. 그러니까 동료들이나 매니저들과 언제 합의를 해야 될지, 토론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매우 모호하니까 rely on과 병렬 구조가 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딱 필요한 내용이죠. 언제 적절한 어떤 수행에 동료들과 매니저의 언제 디스커션을, 토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원형 rely on과 맞춰주셔야 한다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30분은 우리 단어 시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